6월 초 1일 맑음. 사량 뒷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초 6일 맑음. 아침에 떠나 바로 당포 앞 선창에 이르니 적선 20여 척이 벌써 정박했으므로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 중에 큰 배 한 척은 크기가 우리나라 판옥선만한데 배 위에는 누각을 꾸며서 높이가 2길이나 됨직했다. 그 누각위에는 외장이 우뚝 앉아서 끄떡도 아니했다. 편장과 크고 작은 승자 총통을 비퍼붙은 마구스와 외장이 화살에 맞아 떨어지자 모든 외적이 한꺼번에 놀라 흩어졌다. 우리 편의 여러 장병들이 일제히 모여들어 쏘아대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시켰다. 조금 뒤에 큰 외선 20여 척이 부산으로부터 바다에 깔려 들어오다가 우리 근사를 바라보고는 도망쳐서 궤도로 물러갔다. 초 3일 맑음. 아침내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궤도를 협공하니 벌써 달아나 버리고 사방 아무데에도 남은 놈이 없었다. 고성 등지로도 가보고 싶었으나 우리 군대의 형세가 약하기 때문에 울분함을 참고 머물러 밤을 지냈다. 초 4일 맑음. 우수사 오기만 고대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정오에 우수사가 여러 장소를 거느리고 돛을 달고 나타났다. 진중 장병들이 기뻐 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착포량에서 잤다. 초 5일 아침에 떠나서 고성 당항포에 이르니 외에 큰 배 한 척이 크기는 판옥선만한데 배 위에는 누각이 우뚝하고 명색 적장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간 배가 12척이요 작은 배가 20척이었는데 한꺼번에 무찔러 깨뜨리면서 비오듯 화살에 쏘아붙이니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외장머리는 7개를 베었고 남은 놈들은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지만 그 수요가 얼마 되지 아니했다. 우리 군사의 기세를 크게 떨쳤다. 초 6일 맑음. 전선의 동정을 살피며 그대로 잤다. 초 7일 맑음. 아침에 떠나 영등 앞바다에 이르러 적선이 율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적선 5척이 우리 군사 오는 것을 먼저 알고 남쪽 바다로 달아났다. 우리 여러 배들이 일제히 뒤를 쫓아 사도첨사 기만이 한 척을 온통 잡고 우후도 한 척을 온통 잡았으며 녹도 만호 정운도 한 척을 온통 잡았다. 그리고 외적의 머리는 합하여 모두 36개였다. 초 8일 맑음. 우수사와 함께 이를 의논하면서 바다에서 잤다. 초 9일 맑음. 바로 천성, 가덕에 이르니 적선이 한 척도 없었다. 2번, 3번 수색해보고 나서 길을 돌려 당포로 와 밤을 지내고 새벽도 채 안 돼서 출발, 미조항 앞바다로 왔다. 우수사와 함께 잠시 이야기했다. 초 10일 맑음.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빠졌음. 8월 24일 맑음. 객사 동원에서 정영공과 아침을 같이 먹고 곧 친벽정으로 옮겼다. 우수사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조방도 함께했다. 오후 4시에 출발, 노지를 재촉하여 노랑 뒷바다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다시 자정에 달빛을 타고 행선하여 사천, 모사랑포에 이르니 날은 벌써 샜지만 새벽 안개가 사방에 끼어서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다. 25일 맑음. 오전 8시쯤 안개가 걷혔다. 삼천포 앞바다에 이르렀을 때 평산포 만호가 공문을 바쳤다. 거의 당포에 이르러 경상 우수사와 배를 메고 서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당포에 도착하여 거기서 잤다. 밤이 이슥해서 비가 잠시 내렸다. 26일 맑음. 견내량에 이르러 배를 멈추고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순천 부사도 왔다. 저녁에 배를 옮겨 각고사 앞바다에 이르러 잤다.
27일 맑음 영남 우수사와 함께 의논하고 배를 옮겨 거제 칠레도에 이르자 웅천, 현감, 이종인이 와서 이야기했다. 들으니 외머리 35개를 베었다고 했다. 저물녘에 제호 서엄포를 건너니 벌써 밤 10시쯤인데 서풍이 차게 불어 나그네 마음이 산란했으며 이날 밤에는 꿈자리도 어지러웠다. 28일 맑음 새벽녘에 앉아 꿈을 생각하여 보니 처음에는 나쁜 것 같았으나 오히려 좋은 것이었다. 가덕으로 갔다. 29일부터 12월 30일까지 빠졌음. 계사년 정월 초 1일부터 금음까지는 빠졌음. 2월 초 1일 종일비가 왔다. 발포 만호 황정록, 여도 권관, 김인영, 순천 부사 권준이 모여들었다. 발포, 진무, 최희가 2번이나 군법을 범했으므로 처형했다. 초 2일 늦게갬, 녹도, 가장, 사도첨사 기만, 훅량현감, 배옥립 등 배가 들어왔으며 나간 군수 신호도 왔다. 3일 맑음 여러 장수들이 거의 모였으나 보성군수 김득광이 아직 안 왔다. 동쪽 상방에 나가 앉아 순천, 나간, 광양 수령들과 한참 동안 의논하였다. 이날 경상도에서 온 공문에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김오걸과 나장, 김수남 등 명부에 올린 수군 80여 명이 도망갔다고 하며 또 뇌물을 많이 받고 잡아오지 않았다고 하므로 군관, 이봉수와 정사립들을 비밀리 보내어 70여 명을 찾아서 잡아다가 각 배에 나눠주고 김오걸과 김수남들을 그날로 처형했다. 오후 8시쯤부터 비바람이 크게 불어쳐 배들을 겨우 구호했다. 초 4일 늦게갬 성 동쪽이 9발쯤이나 무너졌다. 객사 동원에 나가 공모 보았다. 오후 6시께에 큰 비가 쏟아지니 시작하더니 밤새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바람조차 몹시 사나워 배를 겨우 구호했다. 초 5일 경칩날이라 tuk제를 지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느지막해서 비로소 깨었다. 아침 식후에 가운데 대청으로 나가 공모 보았다. 보성군수 김득광이 밤을 도와 육지로에서 달려왔으므로 뜰 아래 붙잡아다 해놓고 기일 어긴 죄를 문초하였더니 순찰사와 도사 등이 명나라 군대를 접대할 사무를 맡아 강진, 해남 등에 고을로 왔었기 때문이라고 공수를 하였다. 이 역시 공무라 그 대장과 도원도 및 담당 아전들을 대신 처벌하였다. 이날 저녁 서울서 온 벗 이현영을 송별하기 위한 술자리를 베풀었다. 초 6일 아침엔 흐리더니 늦게 개었다. 동트기 전엔 첫 나발을 불고 날이 밝은 무렵에 둘째, 셋째 번 나발을 불고 나서 배를 풀고 돛을 달았으나 정오에는 역풍이 불어 저물어서야 사랑에 다 거기서 잤다. 초 7일 맑음 새벽에 떠나 곧장 견내량에 이르니 경상 우수사가 먼저 와 있기에 함께 이야기하였다. 기수금이 찾아왔다. 이영남과 이연염도 왔다. 초 8일 맑음 아침에 경상 우수사 원균이 내 배로 와서 전라 우수사 이역기에 기약 늦어진 잘못을 심히 말하며 지금 곧 먼저 떠나겠노라고 하였다. 내가 애써 말려 기다리게 하고 오늘 해 안으로는 당도할 것이라고 언약하였더니 과연 정오에 돛을 나부끼면서 들어오므로 온 진중이 바라보고 기뻐 날뛰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나 맞아들이고 본즉 거느리고 온 것이 40척 미만이었다. 이날 오후 4시쯤에 출발하여 초저녁에 온천도에 이르렀다.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초 9일 첫 나발을 불고 둘째 번 나발을 불고 나서 다시 천기를 본즉 비가 내릴 것 같아 떠날 것을 그만두었다. 종일토록 큰 비가 오므로 머무르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초 10일 아침엔 흐리었으나 늦게 맑아졌다. 오전 6시쯤에 배를 띄워 바로 웅천,
웅포에 이르니 적선들이 줄지어 정박하고 있었느네. 2번이나 깨어보았으나 진작부터 우리 수군을 겁내는 터라 나올 듯이 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어서 끝내잡아 무찌르지 못하니 통분하다. 오후 10시쯤에 도로 영등포 뒤 소진포에 이르러 배를 메고 밤을 지샜다. 11일 흐림. 아침에 순천 타무선이 돌아가는 편에 본영에 편지를 보냈다. 군사를 쉬게 하고 그대로 머물렀다. 12일 아침엔 흐리고 늦게 맑아졌다. 삼도 군사가 일제히 새벽에 떠나 바로 웅천, 웅포에 도착해보니 적도들이 어제와 같이 나왔다 물러났다 하며 아무리 꿰어보다도 끝내 한반도에 나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2번이나 뒤쫓았으나 2번 다 섬멸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통분하다. 이날 저녁에 도사가 우후에게 통지를 보냈다. 명나라 장수에게 줄 군사용 물품을 배정한 것이라고 한다. 초저녁에 7천도에 이르자 비가 크게 쏟아지기 시작해서 밤새 그치지 아니하였다. 13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니 오후 8시쯤에나 그쳤다. 토벌에 대한 의논으로 순천, 광양, 방답 수령들을 불러다 이야기했다. 어란포, 만호, 정담수가 찾아왔다. 활과 화살 만드는 작공, 대방, 옥지들이 돌아갔다. 14일 맑음. 증조부의 제삿날이다. 이른 아침에 본영 타무선이 왔다. 아침 식후에 삼도 군사들을 모아 약속할 적에 영남 우수사는 병으로 오지 못하고 전라 좌우도 여러 장소들만 모여서 약속했는데 다만 우호가 술주정으로 망령된 말을 하였다. 기막힌 꼴을 어찌다 말여라. 어란포 만호 정단수와 남도포 만호 강영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같이 큰 적을 무찌르는 일로 약속하는 마당에서 이렇게까지 술들을 함부로 마시니 그들의 사람됨의 통분함을 이길 일이 없다. 가덕첨사 정옥린이 찾아왔다. 15일 아침에는 맑더니 저녁에는 비가 왔다. 날씨는 따뜻하고 바람도 조용하므로 관역을 걸고 활을 쏘았다. 순천과 광양, 사량 만호 이연영, 소비포 본관 이영남, 영등포 만호 우치적들이 왔다. 이날 순찰사 이광의 공문이 왔는데 명나라에서 또 수군을 보내니 미리 알아서 처사하라는 것이었다. 또 순영 영리의 고목에는 2월 초 1일 명나라 군대가 서울을 회복하고 왜적은 모두 섬멸되었다고 하였다. 저녁에 원평준균이 찾아왔다. 16일 날은 맑은데 늦은 아침부터 큰 바람이 불었다. 들으니 영의정 정철이 사신으로 북경에 간다고 하였다. 노비단자를 정원명에게 붙이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사신 가는 길에 전하라고 일러보냈다. 오후에 우수사가 불어와서 밥을 함께 먹고 갔다. 순천, 방답이 찾아왔었다. 밤 10시에 신안과 김대복이 임금이 내린 글 2통과 부찰사의 공문을 가져와 전했다. 그래서 명나라 군사들이 바로 개성을 치고 이달 초 6일에는 반드시 서울에 있는 왜적을 함락시키리라는 소리를 들었다. (17일) 흐리기만 하고 비는 오지 않았으나 종일 동풍이 불었다. 이영남, 허정은, 정담수, 강음교 등이 찾아왔었다. 오후에 우수사 이역길을 찾아보고 또 새로 진도 군수로 온 성원길을 봤다. 그리고 우수사와 함께 영남 수사 원균의 배에 갔다가 선전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배를 재촉하여 진으로 돌아오다가 도중에서 선전 표신을 만나 배로 맞아들여 위의 분부를 받들어 본즉 급히 적들의 돌아갈 길목으로 나가서 물길을 끊고 도망하는 적을 몰살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즉시로 받았다는 단자를 써주니 밤은 벌써 새벽 2시쯤이나 되었다. 18일 맑음. 이른 아침에 행군하여 웅천에 이르니 적세는 여전했다.
사도첨사 기만을 복병장에 임명하여 여도만호, 녹도가장, 좌우 별도장, 좌우 돌격장, 광양 2호선, 흥량대장, 방답 2호선 등을 거느리고 송도에 복병하게 하고 모든 배들을 시켜서 깨어내니 적선 10여 척이 뒤를 따라 나왔다. 경상도 복병선 5척이 날쌔게 먼저 나가 쫓을 적에 다른 복병선이 뛰어들어가 둘러싸고 수없이 쏘아대니 왜적이 죽은 그 수요를 알 수 없고 목을 벤 것만 1급이라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서 끝내 쫓아나오지 못하였다. 날이 저물기 전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원포로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두운 틈을 타서 영등포 뒷바다로 돌아왔다. 사화랑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다. 19일 맑음. 서풍이 크게 불어 배를 띄울 수 없어 그대로 머무르고 떠나지 못하였다. 남해 원에게 붓과 먹을 보냈더니 그가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고여우와 이호가가 찾아왔었다. 그대로 사화랑에 진을 치고 있었다. 20일 맑음. 새벽에 배를 띄우자 동풍이 약간 불더니 적과 교전할 때에는 바람이 크게 불어 배들이 서로 맞부딪혀 깨어지게 되었는데 거의 제어할 길조차 없었다. 곧 호령하여 호각을 불고 초요기를 세워 싸움을 중지시켜서 여러 배들이 다행히도 크게 상하는 데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흥량의 1척, 방답의 1척, 순천의 1척, 본영의 1척이 서로 들이받아 깨졌다. 날이 저물기 전에 소진포에 돌아와 물을 깃고 밤을 지샜다. 이날 사슴떼가 동서로 달아났는데 순천에서 한 마리를 잡아 보내왔다. 21일 흐리고 큰 바람이 불었다. 소비포 이영남, 사량 이연염이 찾아왔었다. 우수사 원균과 순천, 광양 수령들도 보러 왔었다. 저녁에 비가 오더니 한밤중에야 그쳤다. 22일 새벽에 구름이 끼더니 동풍이 크게 불었다. 그러나 적을 치는 일이 급함으로 출발하여 사화랑에 이르러 밤낮이 멎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조는 자는 듯하므로 다시 재촉하여 웅천에 이르러 두 승장, 와과, 의병, 성응지를 제포로 보내어 곧 상륙할 것처럼 하고 우도 여러 장수의 배 중에서 변변하지 못한 것을 골라 동쪽으로 보내어 역시 상륙할 것처럼 꾸미게 했더니 왜적들은 갈팡질팡하는 것이었다. 이때를 틈타서 전선을 합하여 바로 찌르니 적들은 세력이 나뉘고 약해져서 거의 섬멸을 당하게 되었는데 발포 2호선과 가리포 2호선이 명령도 안 했는데 제멋대로 돌입하였다가 그만 얕은 곳에 걸려서 적들에게 습격을 당하게 된 것은 통분하여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다. 얼마 뒤에 진도 지휘선이 또 적에게 포위되어 하마터면 구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우후가 바로 들어가 구원해냈다. 경상도 자유장과 우부장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끝내 돌아서서 구원해내지 않았으니 그 괘씸함은 말할 수 없다. 참으로 통분했다. 이 때문에 경상도 수사 원균에게 질문도 하였거니와 한심한 일이었다. 오늘의 통분함은 무슨 말로 다하랴. 모두 경상도 수사 때문이다. 돛을 달고 소진포로 돌아와 잤다. 아산에서 내와 분의 편지가 웅전, 진중으로 왔다. 어머님의 편지도 왔다. 23일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아침에 우수사가 보러 왔었고 식후에 원수사가 왔고 순천, 광양, 가덕, 방답 수령들도 왔고 이른 아침에는 소비포, 영등, 와량들에서도 왔는데 원수사의 음험하고 흉악한 품은 이를 길이 없었다. 최천부가 양화로부터 내려와서 명나라 군사들의 소식을 자세히 전하고 또 조도어사의 편지와 서류를 전하고 그날 밤으로 돌아갔다. 24일 맑음.
새벽에 아산과 온양에 보낼 편지와 집에 보낼 편지를 써보냈다. 아침에 배를 띄워 영등포 앞바다에 이르자 비가 몹시 퍼부어 바로 댈 수가 없기 때문에 배를 돌려 칠천량으로 돌아갔다. 비가 그침에 우수사 이영공, 순천, 가리포, 수령, 진도 성원길과 더불어 뱃놀이를 하면서 조용히 이야기하였다. 초저녁에 배를 만드는 기구를 들여보내는 일로 패자와 흥량에 갈 공문들을 써보냈다. 양미 90대로 자염을 바꾸어 보냈다. 25일 맑음, 풍세가 불순하므로 그대로 칠천량에서 머물렀다. 26일 큰 바람이 불었다. 종일 머물러 있었다. 27일 맑으나 바람이 새었다. 우수사 이영공과 함께 이야기하였다. 28일 맑고 바람도 없었다. 새벽에 떠나 가덕에 이르니 웅천에 적은 움츠러들어 나와 항전할 생각도 못 내는 것이었다. 우리 배가 바로 김해강 아래쪽 독사리목으로 향하였는데 우부장이 변고를 알림으로 여러 배들이 돛을 달고 급히 가서 작은 섬을 에워싸고 보니 경상수사의 군관과 가덕천사의 사우선 등 아울러 두 척이 섬에서 들락날락 거리면서 태도조차 수상함으로 묶어서 원수사에게 보냈더니 수사가 크게 성을 내는 것은 그 본의가 군관을 보내 고기 잡는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오자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초저녁에 아들 염이 왔다. 사화랑에서 잤다. (29일) 흐림. 바람이 염려스러워서 배를 칠천량으로 옮겼다. 우수사에 이영공과 순천, 광양 수령들이 왔다. 영남 수사도 찾아왔다. 30일 종일 비. 뜸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3월 초 1일 잠깐 맑더니 저녁에 비가 왔다. 방답첨사 이순신이 왔다. 순천 부사는 병으로 오지 못하였다. 초 2일 종일 비가 왔다. 뜸 아래 앉았노라니 온갖 생각에 가슴을 치밀어 올라 회포가 어지러워 이응화를 불러다가 한참 이야기하고 순천배로 보내서 순천원의 병세를 알아보게 했다. 이영남과 이연염이 왔다. 그들에게서 원영공에 옳지 못한 일들을 들으니 깊이 탄식할 일이다. 이영남이 외놈의 작은 칼을 놓고 갔다. 이영남에게 들은즉 강진 사람 둘이 살아 돌아왔는데 고성으로 붙들려 가서 문초를 받고 왔다고 했다. 초 3일 아침에 비가 왔다. 오늘은 답청절인데 흉악한 적들이 물러가지 않으므로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에 떠 있으며 그나마 명나라 군사들이 서울로 들어온 여부조차 듣지 못하니 민망하기 이를 말할 수 없다. 종일 비가 내렸다. 초 4일 비로소 비가 개었다. 우수사 이영공이 와서 종일 이야기하였다. 원영공도 왔다. 순천원의 병이 대단하다고 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성은 함경도로 들어간 적이 설현령을 넘어섰다는 말을 듣고 개성까지 이르렀다가 도로 평안도로 돌아갔다고 한다. 통분하고 민망함을 잃을 길 없었다. 초 5일 맑으나 바람이 몹시 사나웠다. 순천이 병으로 돌아간다기에 아침에 전송했다. 타무선이 왔다. 내일로 적을 치자고 약속했다. 초 6일 맑음. 새벽에 떠나서 웅천에 이르니 육지로 도망쳐 산허리에 진을 쳤으므로 관군들이 탄원과 편전을 비퍼붙듯 마구 쏘아대니 죽는 자가 무척 많았으며 사로잡혀 갔던 사천 여인 한 사람을 빼앗아 왔다. 칠천량에서 잤다. 초 7일 맑음. 우수사와 이야기하였다. 초저녁에 출발하여 걸망포에 이르니 이미 날이 샜다. 초 8일 맑음. 한산도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나니 광양, 나간, 방답의 수령들이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지고 오고 우수사도 왔다.
어란 만호 정담수도 쇠고기로 만든 음식 두어 가지를 보내왔다. 저녁엔 비. 초 9일 구준비가 종일 내렸다. 원식이 보러 왔다가 갔다. 초 10일 맑음. 아침 후에 배를 띄워 사량으로 갔다. 나간 사람이 행제수 의주로부터 와서 전하는 말이 명나라 군사들이 진작 개성까지 왔는데 연혈비가 와서 길이 지러 행군하기 어려우므로 날이 개기를 기다려 서울로 들어가기를 약속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첨사 이용명이 보러 왔었다. 11일 맑음. 아침 후 원수사와 이수사가 함께 와서 술 마시며 이야기하였다. 원수사는 몹시 취하여 동원으로 돌아갔다. 본영 탐우선이 왔다. 돼지 3마리를 잡아왔다. 12일 맑음. 아침에 각 고을 공문을 처결해 보냈다. 본영, 병방, 이응춘도 공문을 정리해 가지고 갔다. 염과 나대용, 덕먼, 김인문도 본영으로 돌아갔다. 식후에 우수사의 사처 방에서 바둑을 두었다. 밤이 이슥해서 비가 내렸다. 13일 비가 몹시 오다가 늦은 아침에야 개었다. 이영공과 이용명이 바둑을 두었다. 14일 맑음. 여러 배들을 출동시켜서 배 만들 제목을 실어왔다. 15일 맑음. 우수사가 이곳에 왔다. 여러 장수들이 관덕정에서 활을 쏘는데 우리 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66분이었다. 우수사가 떡과 술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저물어서 비가 크게 쏟아지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퍼부었다. 16일 늦게겜. 여러 장수들이 또 활을 쏘는데 또 우리 편 장수들이 이긴 것이 30여 분이었다. 원영공도 왔다가 매우 취해가지고 돌아갔다. 나간 원이 아침에 왔기에 고부로 가는 편지를 주어 보냈다. 17일 맑음. 종일토록 큰 바람이 불었다. 우수사와 활을 쏘았다. 그가 아주 형편이 없으니 우스운 일이다. 신경왕이 와서 임금의 분부를 가져온 선정관 최진과 안새거리 본영이 왔다고 하였다. 그는 곧 돌아갔다. 18일 맑음. 모진 바람이 종일토록 불어 사람이 마음대로 나고 들지 못하였다. 소비포 이영남과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 우수사와 장기를 두어 이겼다. 남의 기옥은 놓았다. 저녁에 돼지 1마리를 잡아왔다. 밤중에 비가 내렸다. 19일 비.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20일 맑음. 우수사와 함께 이야기했다. 오후에 선정관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21일 맑음. 22일 맑음. 23일부터 4월 금음까지 빠졌음. 글로 기록해 두려고 생각하면서도 바다로 육지로 일은 바쁘고 쉴 겨를도 없어서 잊어버린 지 오래다. 여기서부터 다시 계속한다.